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종이교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스카이라인을 한다고 그랬죠.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영도지구의 세분을 했고요. 영도지구, 특히 우리가 보지구에 관한 내용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물론 뭐 더 신경 많이 써야 될 것도 있지만 영도지구 세분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어떤 지자체마다 조례에 관한 내용도 있죠. 뭐 역사문화, 그 다음에 조망가로, 수변 탁화 같은 경우는 지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서울에 뭐 한강 수변 경관 지구 이래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구가 정해져 있지만 지방마다 없는 것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시, 서울시에 국한되어 있는 조례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각 조례에 따라서 돼 있고요. 무조건 우리가 뭐 지구가 있다고 해서 경관 지구가 이렇게 세분화됐다고 해서 그 지구가 모든 자체마다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스카이라인하고 스카이라인 이러면 뭐가 기억이 나죠? 건축물 높이하고 생각이 나죠? 건축물 높이에 의해서 지어지는 라인입니다. 물론 이제 그 건축물 라인을 왜 규제를 하죠? 뒤에 있는 배경에 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산이라는 것이 왜 또 중요하죠? 산이라는 것은 자연의 개념이죠. 그죠? 자연의 개념인데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우리가 산이 보이지 않는 이런 건축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라인은 산의 라인하고도 관계되지만은요, 물론 문화재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이 실제로 산의 어떤 등성하고의 관계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축물 높이라고 했죠. 그죠? 건축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함으로 해서 어떤 라인을 설정을 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물 높이를 일정하게 쫙 하면은 스카이라인이 너무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산에 어떤 이런 등성이 있는데 건축물 높이가 이렇게 뭐 올라갔다가 같이 이제 내려오고 이래야 되는데 같이 이제 산 등성의 높이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낮았다가 여기는 높였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스카이라인이 우리가 자연과의 어떠한 일치감이 없게 돼서 좀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자연의 스카이라인하고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문화재하고도의 관련성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시각적으로 경관하고의 관계도 있다라는 거 같이 이제 좀 통괄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특정 지어졌다는 거죠. 그죠? 자, 지상에 있는 지형 지물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늘의 경계선에서 지각 강도가 높아서 경관관리, 문화재, 보호구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물 계획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조망점에서 예상되어 있는, 그러니까 눈에서 보이는 어떤 조망점, 어떤 조망점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점은 뭔가요? 건축물 높이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계획이죠. 여기서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물 계획인데, 조망점의 예측, 그러니까 어떤 조망점을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건축물 높이를 고려한 규제를 한다든지 완화를 한다든지, 자, 앞에 뭐였죠? 지각 강도에 따라서 경관 관리 또는 문화재 보호, 여기 나와 있죠. 그런 곳에 주로 우리가 스카이라인을 생각하는 거죠. 물론 도시에 어떤 공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주로 스카이라인은 건축물 높이 규제를 하는데 어느 쪽에 하느냐, 조망점을 관점으로 해서 주요점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이제 경주시가 나옵니다. 자, 경주시는요,
주변 높이를 왕릉 높이 이하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망점을 봤을 때 주요점은 왕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경주에 가보면은 건축물이 굉장히 다 거의 다 낮죠. 한 2층 이하죠. 그죠? 그래서 물론 조금 외곽지로 가면 고층도 있지만 그곳에는 왕릉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왕릉 높이 이하로 이렇게 그 건축물의 규제가 거의 다 도심의 왕릉이 있는 지역, 도심 부분에는 그렇게 돼 있죠. 건축 같은 경우는 5집으로 나눠져 있죠. 경주 같은 경우는 5집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100m 이내, 사실은 500m 이내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00m 이내에는 안각 27도, 그러니까 뭐 부각, 안각, 올라다 보는 높이, 내려다 보는 높이까지 다 해가지고 사실 심의를 보죠. 그죠? 그래서 27도 이하 건축물 제한을 하고요. 풍치지구는 18m 이하 이러는데 요즘 풍치지구를 특별히 어떤 규제하는 거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풍치지구가 지금 거의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자, 거기다가 이번에 인천 같은 경우, 인천 검단지구인가요? 검단지구에 건축물, 세개였던 건축물, 도시 하는데 세개지역 한 3,000세대죠. 각각 1,000세대씩 해서 3,000세대 문제가 됐죠. 자,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건축물을 지금 거의 다 지었는데, 건축물이 이제 와서 어떻게 부수느냐 이런 말도 있고, 입주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입주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문화재는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이러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건단지구는 지금 유네스코 등록이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왕릉에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왕릉 하나만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릉은 우리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의 어떤 입장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왕릉 자체로만 지정이 되진 않아요. 유네스코로. 근데 왕릉이 우리나라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문화 이런 것을, 그리고 전통문화죠. 전통문화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모든 왕릉을 다 합쳐서 우리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제 2에 보면은 이론 2에 보면은 왕릉에 관한 이야기가 문화재 유네스코의 왕릉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그걸 보시고요. 우리가 검단지구의 아파트의 건축물 규제, 고층 아파트 규제에 건물축물을 부수든지 청수를 낮추든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53m 되는 나무를 심어서 가려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걸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외에도요,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고도제한 지구에 우리가 건축물을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 고도제한지구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군사 국방시설 지구에. 근데 얼마 전에도 그렇게 났더라고요. 군사 어떤 지역인데 그 근처에 실제 고층 건물을 짓는다, 못 짜고 저짜고 하는 바람에 제가 막 대가를 집어넣어놨어요. 도대체 누가 있는 곳에 이게 허가를 해주느냐라는 말을 제가 막 적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적용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 몰라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셔야 됩니다. 기술사가 됐는데 나 기술사야 라고만 자랑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는 굉장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도시계획 하시는 분, 교수들 별로 지금 대장동 일에 관해서 별로 말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징어판 세상에 관한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요, 유네스코 등록의 이 금단지구로 인해서 유네스코 등록 자체가 무산된다는 거죠. 자, 3000세대를 위해서 세계문화유산, 우리가 물려줄 유산 자체가 취소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건설사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자, 근데 그 건설사가 세계가 어딘가 한번 봐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 정말, 근데 이제 국민이 고발했죠. 그죠? 국민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네스코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천 검다지구에 이게 뭐 분양할 때 그랬다고 그래요. 그 유네스코 뭐 왕릉에 뭐 바라보이는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걸 했다. 뭐 가장 좋은 뭐 지역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분양을 했다라고 그래요. 완전 완판 분양을 했는데 실제 유네스코 등록이 취소가 된다면 이거 사기 아니야? 완전히 저는 사기꾼으로서는 고발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꼴은 또 못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 지정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요즘은 이 정보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우리가 건축과 땅에 관련돼 있는 것은 우리가 기술사들은 이거 분노를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나라, 이거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건축선 지정에 관한 것도요, 실제 인접 가로폭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건축선 지정해가지고 건축물 배치하고 말 그대로 건축물 높이 규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반 도시 어떤 경관법에 되어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아까 건폐율, 연정률하고 어떤 개발 규모에 관한 내용인데 가로폭하고 관계죠. 그래서 이건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일률적으로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건축선 지정이 도로 폭이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에 높이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만약에 18m 정도 이러면 한 5층 정도 아니면 한 7층 정도까지로 밖에 최대 높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뭐 10층까지 높이다 이러면은 10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18m 정도, 그 분치지구나 그렇고,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 18m다, 20m다 이러면은 1층이 2m 정도 같으면 10층까지는 지을 수 있겠죠. 그럼 한 20m나 18m 같으면은 우리가 한 10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해운대나 우리가 지금 광안리 같은 경우가 그렇게 규제하다 보니까 전부 다 10층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카이라인 앞에 뭐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산이 아니고 바다가 이래 있는데 해안선이 이래 있으면 10층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토지의 주인 같으면 내가 최대 높이로 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10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 규제를 좀 한쪽은 규제를 시키고 한쪽은 좀 완화시키려고 보니까 이게 데모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쪽을 높일 것이고 어느 쪽은 낮출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그 주거 땅 가진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손을 못 댔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지산 가린돼 가지고 건축물 규제를 하려고 보니까 일본 그 시민들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건 어느 나라나 땅 가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선 지정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죠. 뒤에서 셋백을 하면서 우리가 건축물 앞에 그나마 이렇게 공공 공간을 확보를 하면은 용적률을 조금 더 해주겠다. 왜냐하면 건축물 확보 이제 좀 셋백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더 나니까 건축물이 앞에서 볼 때는 일률적이지만 실제로 셋백을 함으로 해서 약간 입체화되기 때문에 그런 공공 공간을 확보를 시켜주면 용적률을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어떤 대안책을 내놓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래서 우리가 건축선 지정, 공공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서 벽면 한계선 지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사선 제한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사선 건축법에 보면은 사선 제한도 있습니다. 자, 요것만 정도 하고요. 건축의 연속적인 형태를 지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자, 다음에는 우리가 경관법에
가는 내용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